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호견인 문견우입니다. 주말 동안, 그러니까 좀 추석 연휴가 좀 길었죠. 근데 환율이 조금 심상치 않게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환율의 변동이 큽니다. 1270원까지 두 번 찍고 이제 하단선 그려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여기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제가 항상 박스권이 여기 1340원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인사이트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해칭과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요 박스권에 갖다 뚫어버린 상황, 뚫어버리면서 이게 지금은 보시면은 원데이로 되어 있거든요. 명절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빠졌다가 슈팅 주고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뭐 국내에 있었던 이제 그 금융 주체들이 수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수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내일 장이 시작하면 아무래도 오늘 달러 인덱스가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원화의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원화의 타격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출 업체는 이익이지만 수입 업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수입 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류, 그러니까 에너지죠. 에너지나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그 식음료, 그 뭐 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예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1,400원대 이렇게 갔다가 1,200원 중반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항상 제가 3분의 2는 되돌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 있는 이제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막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미국과 국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많은 종목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이탈 자금의 휩소에 흔들려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률을 잃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 자체가 원래 1200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하게 많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유가 때문에 등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WTI 원유 선물이 23년도 1월 달에 보시면은 70원까지 내려갔다가 하방을 다지고 90원 돌파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셰일 가스를 갖다, 그러니까 셰일 오일이죠. 오일을 채취를 하면은 가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시추공을 갖다가 바이든이 조금 허락하는 쪽으로 패턴을 바꿨어요. 원래는 바이든 자체가 친환경을 갖다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셰일 오일,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요거 텐스를 갖다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유가는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입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석 달간 오른 세인 휘발유 값이 1,800원 눈앞에 두고 이제 230원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유세이나 종료 시에는 2,000원이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고,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비쌀 경우에는. 그럼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실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항상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초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가 무조건 폭락하게 될 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기가 폭락하게 된다면 외인은 자본을 이탈해서 나가게 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부동산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교환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보다 달러가, 수요가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쪽으로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 이상의 위험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8.96원이 각각 상승을 했다. 어쨌든 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갖다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게고,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가격대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 모든 은행 금리들이 채권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용이나 주택담보, 그 다음에 뭐 코픽스 연관된 모든 대출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가계의 재정 자체가 위험해지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위험해지게 되는 거겠죠. 천연가스도 역시 원유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이 터미널을 많이 만들고 유럽 쪽에서 터미널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다시금 이것도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게 된다면 요 금액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어요. 10월 18일부터 외국 금융기관도 현물환이나 외환 수합이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항상 우리가 참여자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자가 많게 되면 우리 급등주에 보면은 엄청난 천하단타 대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여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환율 역시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 역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서 뭐 일정 요건에 따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 조지 소로스 이런 애들처럼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잃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분명하고 그다음에 요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이제 외국인 자본들을 갖다 유입을 시키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득이 되겠지만 최근에 그 국내 채권이 이제 뭐그 여기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여기 지수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조기 편입이 불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목요일 옵션을 갖다가 몰래 만들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이 목요 옵션을 갖다가 그 위클리 옵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월요일 옵션까지 7월 31일부터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두 번의 이제 옵션 위클리 옵션 결제가 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다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내일 장이 열렸을 때는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시장 자체가 대형주도 급등락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두산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볼 수가 있었죠. 뭐 CJ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급등락이 어마어마했다. 페노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런 종목들이 한 3%만 올라가도 상한가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처를 잘해야 되고 대응을 잘 하지 않는다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전지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들, 에코프로 같은 것들 뭐 100만 원이니까 야, 이거 떨어지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만 원에서 30% 하한가 한 번 맞으면 70만 원이고 70만 원에서 하한가 한 번 더 맞으면 이거 아작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런 것들. 당시 거래소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을 통해 가지고 해외 증시 영향으로 주말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갖다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엄청난 그 계산이나 뭐 금융공학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단순한 감으로 진행을 했다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인사이트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요거 이어서 바로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에 대해서 그 경제인사이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멤버십 18,000원짜리 한번 가입을 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손실이 커서 물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필수적이니까 몇 번 더 보시면서 리스크를 감당하시기 바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